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예요. 자, 그러면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한번 심화시켜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 중학교 과정에서 자, 나중에 고등학교 때 쓸 거라면서 언급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우리 확인해 봅시다. 자, 요번 단원의 제목이 뭔가요? 함수죠, 함수. 자, 그러면 함수라는 건 뜻이 뭐였지? 함수? 함수? 대입해서 값이 하나만 함수, 함수. 말 그대로. 함수잖아. 맞습니까? 자, 즉, 숫자를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 함자는 그 뜻은 아니지만 그냥 요렇게 받아들이라고 즉 먹음을 함자야. 먹음을 함자. 먹는다. 자, 즉 숫자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숫자를 대입한다는 뜻이지. 맞습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만드는 수학 체계가 바로 함수라고. 알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네요. 가장 중요한 내용.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자, 100% 수학 선생님들은 이걸 먼저 언급할 거야? 자, 즉 그렇다면 자, 함수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데 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즉 함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함수의 존재 조건이라고? 자, 그러면 yes 했으니까 아까 승준이가 대답했죠. 자, 하나 대입하면 뭐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잠깐 3초 다시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함수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선생님을 한번 이해시켜 볼까요? 승준이는 아까 말했으니까 잠깐 보류하고. 민율이 함수란 뜻이 뭘까요? 그래서 x 값을 나눠서 음. y 값이 가경, 함수란 뭘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뭐였죠? 네네네. X랑 Y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대응할 때 이 X가 Y로서의 함수를 알아요. 네. 자, 정확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감을 잡았는데, 함수라는 건 뜻이 뭐냐면, 정상 작동하는 자판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로가 바로 함수가 되게 할 조건이야. 자, 즉, 뭐가 반드시냐면, 뭐가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출발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로 도착하는 것만을 우리가 함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걸 줄여서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로라고 이제 외워서 써먹을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요게 단 한 줄이지만 여러분들 함수에 관련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가 바로 이 한 줄에서 시작하고 한 줄에서 끝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부정확하게 말했던 것이 좀 보완이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함수라는 건 함수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해요? 정의역이 결정이 정의역. 알겠습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반드시 출발하고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로 도착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선생님이 생각한 것이 무슨 차이가 났는지 다시 한번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짝대기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X 집합에는 서울, 부천, 런던, 파리가 있고요. 자, Y 집합에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잠깐 좁아버리네. 프랑스가 있다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럴 때 X에서 Y로 한번 화살을 날려볼 거야. 자, 대응되는 것끼리 화살을 날려볼 거예요. 관련된 것끼리 화살을 날려본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서울은 어디로 날아갈까요? 서울은 한국에 있는 거 맞습니까? 자, 부천은 한국에 있고요. 자, 런던은 영국에 있고요. 파리는 프랑스에 있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대응시켰잖아. 가격이 말대로. 그럼 이것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이 아니에요. 맞다고. 자, 즉 화살이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죠? X쪽에서 출발하고 있지. 출발하는 역을 우리는 정위역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어디로 도착하고 있습니까? Y로 도착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도착하는 역을 공역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자, 정역에는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까? 그러면 요 4개들은 모두 출발하고 있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서울은 몇 군데로 도착하고 있죠? 한 군데. 부천도 한 군데. 런던, 파리도 각각 한 군데로 도착하고 있지? 그래서 오직 하나로 도착하는 거 맞죠? 맞니? 네. 어이 선생님, 미국은 화살표 받지도 않았고요. 한국은 2개나 받았는데요. 이게 뭐 함수입니까? 가 아니라고. 수학자들이 정의하기를 함수라는 건 기준이 누구라고? 정의역이라고. 정의역. 정의역에 있는 원소만 반드시 출발하고 있고 한 군데로 도착하면 그거는 함수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정의역이라는 건 출발하는 쪽, 즉 쉽게 말해서 X 값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공역이라는 건 도착하는 쪽, 즉 Y 값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공역 중에서 누구만 화살을 받고 있습니까? 공역 중에서 영국과 한국과 프랑스만 화살을 받고 있습니까? 자, 그럴 때 영국, 한국, 프랑스만을 즉 화살을 받는 놈들만을 자, 서울은 함수를 거쳐 한국이 됐고 부천은 함수를 거쳐 한국이 됐고 런던, 파리도 각각 함수를 거쳐 영국과 프랑스가 됐다. 그래서 영국을 런던의 함수값, 한국을 서울과 부천의 함수값, 프랑스를 파리의 함수값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이와 같이 화살 받는 놈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를 것이고 자, 치역은 뜻이 뭐냐면 함수값의 모임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대응관계는 함수였어요? 아니었어요? 함수 맞죠?
그럴 때 함수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펑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뭘로 시작합니까? F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는 한 함수는 이렇게 F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함수에서 써먹게 될 일단 자재들이었어요. 자재들. 원료들. 알겠습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놀겠다는 소리예요. 자, 함수를 가지고 놀겠다는 뜻이야. 그럴 때 수학자들은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게으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써야 되겠냐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지? X에서 어디로 도착하고 있죠? Y로 도착하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러한 대응 관계를 이제 앞으로는 함수다, 펑션, 땡땡, X 화살표 Y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F라는 건 함수고요. X는 출발하는 쪽 정역을 나타내고 Y는 도착하는 쪽 공역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함수의 용어였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밑에 이거 나와 있었는데 괜히 썼네요. 쫙쫙쫙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문제들은 다 풀리었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대답해 봅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자, 함수인 거 찾고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라고 했어? 1번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1이 두 군데로 도착한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아니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2번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4가 출발도 못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아니고. 3번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맞다고. 자, 그러면 함수니까 정의 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이 됩니까? 자, 공역은 뭐가 되는 거야? A, B, C가 되고요. 자, 치역은 몽땅 맞고 있으니까 똑같이 A, B, C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함수를 대하는 자세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쭉쭉쭉 풀렸을 거고요. 또요. 음. 자, 필수예제 1번에다가 별표 100개 치시고 요 문제 빵점 방지용 문제로 한 문제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오케이. 필수예제 1번 해결했죠? 오케이. 자, 2번 문제 해결했습니까? 네. 자, 3번에서는 이제 서로 같은 함수란 말이 나오는데 서로 같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의 상등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다고. 자, 상자라는 건 서로 상자예요. 자, 등자라는 건 같을 등자야. 그래서 그냥 함수가 같다, 서로 같다를 그냥 함수의 상등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함수의 상등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 함수는 같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요 3번 문제에다가도 별표 100개 쳐놓고 요 문제도 무조건 하나 보너스로 출제가 될 거라고요? 오케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답해봐. 119번 문제를 보면
gx는 지금 몇 차 함수니? 3차 함수잖아. 네. hx는 2차 함수잖아. 3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절대로 같을 수 없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서로 같은 것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3차 함수랑 2차 함수랑 1차 함수는 절대로 같을 수 없어. 근데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뭐가 정해지면?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면 우리는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마무리는 아마 하셨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4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보라고. 이제 함수를 그린 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럴 때 다음 중에서 함수인 그래프를 골라보라는 거예요. 하품하는 다경씨 이라인 죽여버릴 거야. 자, 그러면 함수인 걸 한번 골라보래. 그럼 아까 우리 원리로 돌아가야 돼. 함수가 되게 할 조건은 뭐였니?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로 했지. 맞니? 네. 뭐가 반드시였어? 정의역. 정의역이. 정의역이라는 건 뜻이 뭐야? x값들이 보이면 x값들. x값들이 반드시 출발하고 한 군데로 도착해야 돼. 알겠니? 그러면 자 봐봐. x값이 몇 개 있냐? 몇 개? 하나. 아니, 여러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죠? 집중을 해라. 어? 여러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죠? 맞나요? 그러면 요 놈은 출발할 수 있고 도착할 수 있냐고 한 군데로. 네. 이때 x값은 함수를 통해서 y값 하나로 도착할 수 있지. 요때 x값도 출발할 수 있고 한 군데로 도착할 수 있고요. 여기도 출발할 수 있고 한 군데로 도착할 수 있고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출발할 수 있고 한 군데로 도착할 수 있고 여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귀찮아서 못 그렸을 뿐 한 군데로 도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함수 맞아 아니야? 함수 맞다고? 당연하죠. 이런 함수를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2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 1차 함수라고 배웠잖아. 함수 맞다고? 그러면 2번 여기 있는 x값은 출발하고 도착할 수 있습니까? 반작았네. 근데 아래쪽으로도 도착할 수 있죠? 그러면 이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 즉 몇 군데로 도착할 수 있는 거야? 두 군데로 도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아니라고. 여기 있는 x값은 아예 대응되는 것들도 없죠? 맞아요? 그래서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방금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무슨 함수? 1차 함수라고 했잖아. 2번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린 뭐라고 하냐면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해봐. 원의 함수가 아니라 뭐였지? 원의 방정식이었지. 원이라는 건 함수가 아니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3번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기 있는 x값은 여기 도착할 수도 있고 아래로도 도착할 수 있지.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함수 아니고 여기 있는 x값은 아예 출발도 못하고 있죠.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거 고3 때 배웁니다요. 고3 기하 선택한 학생만 배운다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3 기하 선택한 학생들만 배우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선생님. 포물선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2차 함수인데요? 뭡니까? 이거 함수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이상은 이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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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2차 함수는
포물선인가? 포물선은 이차 함수입니다. 위에 거, 아래 것 중에 뭐가 맞을까요? 위에 것만 맞고 밑에 것은 거짓이에요. 즉, 이차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차 함수.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인 걸 우리는 이차 함수의 포물선이라고 했고, 근데 포물선에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것도 있지만 방금 여러분들이 봤듯이 좌로 볼록, 우로 볼록인 포물선도 배운다는 거야. 즉,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자, 우로 볼록, 좌로 볼록은 언제 배운다고? 고3 기하 단원 배우는 학생만 배울 거란 소리야. 아마 여러분들 인연이 없을,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현재 상태로 보면, 고3 때 되면 여러분들 선택 과목 된다는 거 알아 몰라? 알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 세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거든. 근데 기하를 선택을 안 해도 학교에서 뭐지? 그냥 진로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들으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억지로 들으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는 안 들어가. 성적에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ABC 등급이라고 들어봤죠? 네. 그냥 몇 점 이상만 맞으면 패스해주는 그런 그냥 교과서 숫자만 바꿔서 내는 문제로 이제 바뀐다.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오케이. 그래. 선. 자, 이차 함수가 포물선인 건 맞아. 하지만 포물선에는 자, 우로 볼록, 좌로 볼록도 있으니까 포물선이 이차 함수인 것은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은 함수 아니었고요. 4번은 함수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때 x값도 한 군데로 도착하고 이때 x값도 한 군데로 도착하지. 엄매? 이때 x값도 한 군데로 엄매 같은 곳으로 도착하는데? 상관없다고. x값만 출발할 수 있으면 되고 x값이 한 군데로 도착해야 된다고? 아까 예를 들었듯이 y값은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함수 맞다라고. 뭐 예를 들면 y는 절대값 x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무식하게 여러분들 지나가는 고등학교에서 제일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자 바로 풀어버리는 공식 함수인지 아닌지는 함세일가라고 써놓으세요. 자,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 선으로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다음 단에서 배워요.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가로 선으로 찾아.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함세일 가야 함세일가 1대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가로선으로 찾는다고?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선.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가로선. 그래서 함수일가. 아따, 기이 것도 요 요령 가르쳐줬더만. 썩을 놈의 새끼들이. 함, 과, 일, 세. 함과 일세가 더 발음하기 편하잖아. 함과 일세. 그니? 그래서 잘못 외워버리면 안 된다고. 함세 일세야. 함세 일가, 함세 일가.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얼마나 허무한 일이 벌어지는지. 세로선이 언제나 몇 줄입니까? 몇 점입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이거는 함수 맞다고. 안 만나죠? 두 점. 여기선 한 점이지만 언제나 한 점인가 아니지? 그래서 함수가 아니라고.
자,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안 만나고. 한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이니까 이것도 함수가 아니라고.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납니까요? 그러니까 함수 맞다라고. 알고 있으면 보너스 문제가 돼버린다고? 음의 그물이 눈 감고도 이제 풀 수 있겠죠? 122번. 몇 점에서 만납니까? 안 만나죠?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이때는 무수히많이 만나버리지? 그래서 이거는 함수 아니라고. 자, 2번.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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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한정, 한정, 한정. 음에 여기 딱 뚫려 있네.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아니라고. 이런 것은 이제 구분난이나, 구간난이나 함수라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알겠습니까? 뭐, 이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한 줄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납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함수 맞고요. 자, 요거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납니까? 네. 언제나 한 점이죠. 네. 여기 막혀 있잖아. 네. 그래서 이것도 함수 맞다고? 함수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함수인지 아닌지 찾는 쉬운 방법이라고. 즉, 함세일가가 한 점이면 무조건 해당되는 함수라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함수의 뜻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습 문제 나오고요. 이 정도까지는 풀어야 쓰겠습니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 보기 전에 물 한 잔 빨리 먹고 시용. 음. 오늘 뭐 먹고 왔습니까? 기억이 안 나. 욕 먹고 왔습니까? 아, 고추장찌개 먹었어. 응? 고추장찌개. 고추, 장찌개. 고추장찌개. 응.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쁘게 정리해야 쓰겠습니다요. 여러분들 A4 용지에다가 이쁘게 정리해서 한번 붙여 놓으세요. 자, 106페이지에다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야. 자, 106페이지에 좀 넓게 정리해 봅시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여러 가지의 함수, 즉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함수의 종류.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A4 용지 지금 정리하고 있죠? A4 용지의 절반 정도를 나눠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쓰고 여기에다 뭔가를 쓸 거야? 오케이? 아니. 세로로 써도 충분하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오른쪽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의 대응 관계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쁘게 그려 봅시다. 엄매 글씨 보이니? 네. 근데 저렇게 얇게 그려야 돼요? 얇게가 안 그려져. 응? 얇게 안 그려져. 집합처럼 그려져. 뭔 소리야? 동그랗게 그려져요. 저 X, Y. 아, 길쭉하게 안 그려야 되냐고? 네, 길쭉하게 그려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다 동글동글하게 그렸는데. 그런 건 없어. 왼편에 1대1 함수, 1대1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좀 간격을 좀 띄어서 작성하시고, 작성했으면 연필로 1, 2, 3, 4, 5번 중에 해당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봐. 음.
뭐 갈라가지고 왼쪽이 함수고 오른쪽에 친구 있습니다. 응? 함수의 정렬한 음, 다섯 가지 센거 칸 들어가서 보이는데 음. 정리했습니까? 응?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개념이 나온다고. 자, 대답해봐. 1대1 함수라고 하면 우리는 착각할 만하죠. 1대1 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1대1이잖아. 1대1이라는 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게 바로 1대1 함수라고? 맞니? 그러면 1번은 1대1 함수 아니죠? 2대1이지. 이런 걸 이제 다대1 함수라고 해요. 그런 말은 몰라도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대 하나, 하나 대 하나, 하나 대 하나, 하나 대 어메? D가 없네? 짝꿍이? 그쵸? 아까 선생님이 뭐랬니? 함수인지 아닌지는 X가 결정돼, X가. 어? 2번도 함수 맞다고. Y는 못 받아도 돼. 3번하고 4번이 1대1이라는 건 당연하죠?
맞나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1대1이라는 건 당연한데 2번 또한 1대1 함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수학은 정의가 중요하다고 정의. 여러분들 최상 난이도 개념으로 쓰이게 될 거라고. 그래서 1대1 함수를 요 이름으로 파악해버리면 안 돼. 1대1 함수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요 정의를 외워야 돼. 정의. 즉 x1, x2가 다르다이면 fx1, fx2가 다르다인 함수가 바로 1대1 함수의 뜻이라고? 이게 뭔 말이냐? x값이잖아. 근데 x1, x2라고 했으니까 x값들이 다른 거지. x값이 다르면 fx1은 뜻이 뭐야? x1의 y값. fx2는 뭐? x2의 y값이지. 즉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른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한다고? 요 이름으로 외워서는 큰일 나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최상 난이도 다잉. 그럼 봐봐. 1번은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x값 다른데 y값이 같아버리지? 아니라고. 2번 x값 다르니까 y값 다르지? x값 다르니까 y값 다르지? x값 다르니까 y값 다르죠? 요걸 만족하는데 자 y는 화살을 안 받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지. 맞아?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알겠니? 자, 그럴 때 대답해봐. 명제가 참이면 항상 뭐도 참이었죠? 대우도 참이었죠? 요놈의 대우는 누굽니까? 대우. 대우라는 건 뭐예요? 앞뒤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fx1이랑 fx2가 같다이면 x1이랑 x2도 같다인 함수가 바로 1대1 함수의 뜻이라고? 오케이. 즉 y값이 같으면 x값도 같더라. 이게 바로 이제 1대1 함수의 뜻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조심하라고. 이것도 거꾸로. 이거의 역은 뭐냐? x값이 같으면 y값이 같다지. 그거 아니라고. y값이 같으면 x값이 같은 함수가 바로 1대1 함수의 뜻이라고. 그리고 자, 대표 주자는 바로 뭐예요? 1차 함수라고. 1차 함수. 1차 함수는 x값 다르면 y값도 다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안 헷갈려야 돼. 1번하고 2번은 1대1, 1대1까지는 같고 위에 거는 함수고 밑에 거는 대응이죠. 맞니? 그러면 1대1 대응은 뜻이 뭐냐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수가 모두 같은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커요? 1대1 대응이 커요? 함수가 큰 거야. 그 중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 맞았잖아. 맞죠? 근데 정의역의 개수가 몇 개야? 4개. 공역의 개수는 5개. 치역은 4개가 되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수가 달라버리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4번하고 3번은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수가 모두 같죠?
맞나요? 그래서 즉 요 1대1 대응이 가장 정제된 형태의 진짜 이게 1대1이라고 1대1 진짜 1대1 진짜 1대1 그리고 항등함수는 몇 번이래? 4번이래. 눈치채 버렸니? 항등함수는 뜻이 뭘까? 항등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 항등식 맞지? 근데 항등식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개념이야. 항등함수는 여기 같아요. 땡, 치유. 네. 땡, 광역, 분역, 치역에 다 같아요. 땡, 아니 그 안에 구성 요소들. 땡. 1이 1한테, 1이 2한테, 2가 3한테, 3이 1한테 가도 다경이가 방금 말했던 건 똑같은 말이잖아.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지? 맞나요? 자, 이와 같이 항등 함수는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랬을 때 항등함수 하면 네 글자잖아. 그러면 게으른 수학자들 항등함수를 이제 특별한 말이 없는 대문자 i라고 하기로 했어. i. 항등함수를 영어로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놈의 첫 글자를 따서 i.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내가 나와 내가 나를 보라고 해. i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외워도 상관없다고? 오케이. 그랬을 때 항등함수의 대표 주자는 바로 누구냐면 누굴까? y는 x겠죠. x에다 1 대입하면 y는 얼마야?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되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항등함수의 대표 주자는 y는 x라는 놈이에요. 알겠습니까? 상수함수라는 건 몇 번이래? 5번이라지. 그러면 상수함수의 뜻 좀 유추가 됩니까요? 상수함수라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차피 정의역들은 출발해야 되잖아. 근데 몇 군데로 도착하고 있어? 한 군데. 도착하는 쪽을 뭐라고 해? 치역. 그래서 치역이 한 개인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고? 한 군데로만 올인하는 함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상수함수의 대표 주자는 바로 뭐냐면 y는 a라는 함수? y는 a라는 직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입니까? 자, 대답해 보라고. y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고 하면 몇 차 함수야? 2차. 2차 함수제. 요게 없어지면 몇 차 함수? 1차 함수. 요게 없어지면 몇 차 함수? 상수만 남지? 이렇게 상수항만 남아있는 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하고 y는 5라는 건 x축과 평행 직선이죠? 맞나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 마스터해야 될 함수의 종류라고? 오케이. 여기까지를 이쁘게 정리를 해뒀으면 쓰겠습니다요. 책에 나와 있는 설명과는 완전 다르게 설명했으니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곡선이 있는데 응? 곡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뭔 말인지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5번에다가 별표 100개 치시고 요것도 여러분들 보너스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자, 여러분들 밑에 보지 마시고 한번 답 따라봐. 밑에 보지 말고 답 따라 보시고 자, 요렇게 답이 작성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까? 선생님이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라고. 일대함수는 뜻이 뭐라고? 일대함수는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가 일대함수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기억번. x 값 다르지? 그러면 대응되는 y값 다르죠? 네. 맞습니까? x값 달라. 그러면 대응되는 y값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 맞다고. D번 x값 다른데 대응되는 y값은 똑같죠? 맞나요? 근데 어떤 x값도 무조건 한 군데로만 도착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치역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바로 뭐야? 상수함수라고? 오케이. 자, 티귿번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x값 달라. 근데 y값은 같아 버릴 수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이거는 바로 뭐였어? 2차 함수였지. 함수이긴 함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리을번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리을번 1대1 함수 맞습니까? 리을번 1대1 함수 맞습니까? 이때 x값 다르니까 오잉? 뭐더냐? y값 다르죠? 맞니? 여기랑 여기 x값 달라. 그럼 y값 다르죠? 맞습니까? 자, 여기랑 여기 x값 다르니까 y값도 다르죠? 그래서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맞다라고. 맞니? 자, 미음번 당연히 x값 다르니까 y값 다르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기억, 리을, 미음이 1대1 함수라고. 그 중에서 1대1 대응은 정의역, 치역, 공역의 수가 같아야 되잖아. 맞니? 정의역이라는 건 그래프가 정의된 x값이 범위야. 이거 무한히 조금씩이라도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이것도 무한히 조금씩이라도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떤 x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다 대응될 수 있죠? 네. 맞니? 그래서 정의역은 뭐야? 모든 실수 x라고. 맞아요? 자, 치역은 뭐예요? 치역. 영원히 올라가고 영원히 내려가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y값도 다 x랑 짝꿍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 모두 같다고. 기억번. 니은번은 1대1 대응 전혀 아니고요. 디귿번도 1대1 대응 아니죠?
치역이 어딘데, 치역? 치역이라는 건 그래프 그려진 x의 범위라고. 여기 위쪽에서만 그려져 있잖아. 맞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거는 모든 x값 다 그려져 있고, 모든 y값에 대응돼서도 다 그려져 있다고.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리을번이야. 정의역은 뭐지, 정의역? X. 모든 실수 x가 다 정의역이겠죠. 네. 다 정의역이라고 이게 가까워지긴 하지만 영원히 가까울 뿐 만나진 않아요. 잉? 그리고 또 조금씩이라도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정의가 돼 있어. 근데 치역은 어디입니까? 치역. 치역은 그래프 그려진 y의 범위야? 어느 쪽에서만 그려져 있어?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져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것인데 치역은 절반만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맞니? 네. 미음번은 1대1 대응 맞고. 아따, 선생님 어려운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줬잖아. 네. 쓰라고, 쓰라고, 쓰라고. 뭐? 어, 3, 세, 1, 가. 어? 함수일 조건은 뭐? 세로, 선, 1대1?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써줬니? 대응이라고 써줬지? 는 뭐? 가로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라고? 1대1 함수일 조건 아까 외우라고 했어. 1대1 함수일 조건이 뭐였어?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다로 1대1 함수는 찾는 거고 1대1 대응 그럼 어떻게 찾냐면 가로선으로 찾는 가로선. 봐봐, 봐봐, 봐봐. 얼마나 허무한지. 홍반장이 얼마나 고마운지. 언제나 가로선이 몇 점에서 만납니까? 혼자. 한 점에서 만나죠. 이거 1대1 대응 맞다고. 어? 이거는 뭐 후보도 아니죠. 이거 안 만나고 한 점이고 두 점이니까 이것도 1대1 대응 아니라고? 요거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여기까지만 한 점이고 여기서 만나지도 않죠?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언제나 한 점이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 맞다고. 이해됐니? 요거 꼭 외워라잉. 외우면 여러분들 보너스 문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째 1, 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럴 때, 자, 미음번은 바로 항등함수라고. 요놈 정체가 뭡니까? y는 ax 플러스 b꼴인데, y절편이 얼마예요? 0이니까 요놈 없어질 것이고, 2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대입하면 a는 얼마? 1이어서, 그래서 y는 x라는 항등함수라고? 아,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항등함수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 정확히 구분됩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서울권 그리고 최상위 난이도 문제집에서는 그 두 개를 구분해야 풀리는 문제가 나와. 그거 두 개 개념도 없어요? 어? 개념도 없어요? 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음. 개념도 없어요? 개념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개념이 아예 없어요? 맞아요? 안 나와요? 아, 나오지. 방금 선생님 말했던 거 핵심 어디 있어?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이게 1대1 함수라고. 어? 그리고 1대1 대응은 요거이면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 모두 같은 거. 응? 그걸 선생님이 지금 줄여서 저렇게 말했던 거라고. 자, 아무튼
이 책에서 마저도 이제 관련돼서는 안 나와요.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를 구분하라는 거. 아유, 이런 식으로 이제 1번하고 2번으로 출제되었지만 이런 게 이제 학교 시험에는 안 나왔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아이디어를 한번 볼까요? 자, 6번에다가 별표 100개 치시고, 자, X 집합, Y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게 1대1 대응일 조건을 구해보래요. 네. 자, 그러면 X라는 건 뭐였습니까? 여기다 표시해야 되겠군요. X 예서에다가 줄을 치고, 그러면 X는 뭐라는 소리야? 출발하는 쪽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X가 뭐? 정의역이라는 소리고. Y, 로에라고 했으니까 Y는 뭐야? 도착하는 쪽이니까 공역이라는 뜻이라고? 맞아요? 근데 요 놈이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러면 민율이 대답해봐. Y, fx는 ax 플러스 b의 이름은 뭡니까? 일차함수 꼴이죠? 맞니? 까 아니라 일차함수 맞죠? 요 뒤에 조건 때문에 맞니? 그럴 때 A가 하는 역할이 뭐야? 기울기죠. B가 하는 역할은 Y절편이잖아. 근데 기울기가 뭐래요? 양수잖아. 그럼 기울기의 양수니까 증가감소. 증가하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라고. 그래요. 요게 바로 뭐야? fx는 ax 더하기 b란 말이야? 그럴 때 1대1 대응했다가 한번 요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번 써볼까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는 첫째 구멍, 마지막 단추는 마지막 구멍에 여러분들 단추 달린 옷 입어봤잖아. 셔츠 같은 거. 그럼 셔츠 입을 때 이쁘게 입는다. 제대로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구멍에다가 넣어야지. 그럼 첫 번째 구멍에다가 두 번째 단추를 끼워버리면 쭉쭉쭉쭉 밀려서 비워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 아이디어라고. 그러면 X 값은 가장 작은 놈이 얼마니? 제일 큰 놈이 3이니까 첫 번째 단추, 마지막 단추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구멍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2는 왼쪽에 있고 3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 y의 가장 작은 놈은 얼마예요? 1이죠? y의 가장 큰 놈은 얼마예요? 11이죠? 맞니?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마이너스 2 대비해서 제일 작은 놈, 3 대비해서 제일 큰 놈 나와야 빈틈없이 채워질 수 있겠지. 혹시 이 순간 아이 선생님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는 5고요. 1부터 11까지는 10이니까 아니 11이니까 응? 간격이 다른데 어떻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혹시 생각이 드는 사람 있습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는 6이잖아. 1부터 11까지는 11개잖아. 네.
그 간격은 10이고, 그러면 간격이 다른데 1대1로 매칭될 수 있냐는 거냐고.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은데요. 있어? 왜? 근데 수에서 그 무한대는 무한대끼리 수로 합해서 무한대는 무한대끼리 같다? 50점. 그게 고급 개념이라고. 힐베르트라는 수학자가 있었단 말이지. 네. 힐베르트라는 무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집합에 대한 개념을 확립한 수학자가 있었어요. 힐베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만약에 호텔 지배인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손님이 와도 모든 손님에게 방을 내줄 수 있다. 방을 배정해 줄 수 있다. 라고 뻥을 쳤어? 뻥이죠? 지구상에서 아무리 큰 호텔이 있어도, 아무리 방이 많은 호텔이 있어도,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 호텔에 가면 못 들어가잖아. 맞지? 근데 힐베르트는 사기를 쳤단 말이지. 나의 호텔에 오면 몇 명이 오더라도 다 손님으로 받아줄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왜요? 단, 이런 호텔을 지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지. 방이 무한대로 많은 호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음 방에 있는 호텔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다음 방의 이런. 그래서 헛소리였습니다요. 자, 그러면 자, 뭔 말입니까? 뭔 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나와야 되지. 그걸 우린 유식하게 뭐라고 해요? f 마이너스 2는 1이고 3 대입하면 11 나와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F3은 11이다. 해서 요 식에 대입해서 연립해주면 A값, B값 나올 거란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으짜까이 괜히 뻘소리 하다가 이거 한 문제, 두 문제 못 풀어 그렇네? 그러면 숙제는 자, 쎄는 아니 개념 원리는 110페이지까지고요. 오케이. 쎄는 우리가 어디까지 풀었나요? 쎄는 우리 하나도 안 풀었죠. 아니 방금 좀 푼 사람도 있나? (71) 72 두 바닥만 더. 오케이. 71, 72쪽.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